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근데 은근히 헷갈리는 식품 라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마트에서 장 보다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만두 포장지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어떤 건 돼지고기 원산지가 딱 적혀 있는데 어떤 건 없단 말이죠. 이게 그냥 랜덤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아주 복잡하고 숨겨진 규칙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서 메뉴판에서 보는 원산지 규칙이랑 마트에서 사는 가공식품에 붙어 있는 원산지 규칙이 아예 다른 법이라는 거죠. 완전히 별개의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공장 규칙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자, 라면, 만두 같은 바로 그 가공식품들에 적용되는 규칙 말이죠. 네, 보세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죠.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규칙이 아예 다른 두 개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공장 게임의 룰을 한번 제대로 마스터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상위 3순위 원료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만 들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쵸? 그냥 레시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 3개, 그 원산지를 적어라. 이거니까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열애 선수들이에요. 순위를 매기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이 4가지, 그러니까 정제수, 식품 첨가물, 주정, 그리고 설탕 같은 당류는 아예 순위 계산에서 떼고 시작해야 돼요. 없는 셈 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탐정이 한번 되어볼까요? 방금 배운 규칙을 가지고 이 불고기 제품이 과연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아닌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기 이 불고기 제품의 원재료 목록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정제수가 1등, 설탕이 2등, 돼지고기는 4등이네요. 그럼 3순위 바뀌니까 표시 안 해도 되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열외 선수인 정제수랑 설탕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순위가 완전히 재조정되면서 원래 4등이었던 돼지고기가 2등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럼 이제 상위 3순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거죠.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배운 상위 3순위 원칙. 이게 기본이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의 치트키 수준의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품명 규칙입니다. 이건 진짜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만약에 어떤 재료 이름이 제품 이름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전체 함량의 0.1%든 0.01%든 상관없이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름에 들어가는 순간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허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법에서는 돼지고기 만두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쓴 거랑 그냥 뭉뚱그려서 고기만두라고 쓴 걸 명확하게 구분해요. 딸기 과자는 딸기 원산지를 써야 하지만 과일 과자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재밌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규칙들이 때로는 큰 사회적 논란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이 바뀝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오직 김치에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예외 규칙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존의 상위 3순위 규칙대로 하니까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고춧가루 원산지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이게 정말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논의 끝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류로 분류되는 제품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2가지는 순위랑 상관없이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라.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 보통 절임 배추겠죠. 그리고 2번째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오직 김치만을 위한 특별 조항이 생긴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우리가 식당 메뉴판에서 보는 원산지 표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김치,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요. 근데 왜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이렇게 규칙이 다르고 복잡한 걸까요? 그건 바로 법이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즉 공장 규칙은 이 제품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냐 하는 성분에 초점을 맞춰요.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게 목표죠. 반면에 식단 규칙은 이 음식의 핵심 가치가 뭐냐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먹는 그 핵심 재료의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처벌이 정말 강력해요. 특히 일부러 소비자를 속이려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건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수로 빼먹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 규칙들은 한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깐깐하고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에 아주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돼지고기나 고춧가루처럼 좀 민감한 수입품들은 아예 수입될 때부터 최종 제품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이러면 소위 말하는 원산지 세탁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장보기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규칙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설탕, 첨가물은 빼고 진짜 1, 2, 3등을 찾는다. 둘째, 제품 이름에 들어간 재료는 함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슈퍼스타다. 마지막 셋째, 김치는 다른 건 몰라도 1등 재료와 고춧가루, 이 2가지는 꼭 확인한다. 간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만약 어떤 브랜드가 굳이 표시 안 해도 되는 원료의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적어놨다? 그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만큼 품질에 자신 있습니다. 소비자랑 정직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마트에 가시면 포장지 뒷면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 작은 글자들이 단순히 성분에 대한 정보를 넘어 그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암호가 아니죠. 여러분이 읽어주길 기다리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